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내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과 94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도 조금 까다롭고 다산의 견해도 까다로우니 찬찬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장부, 실소자, 계장부, 실소자, 수유구, 득, 이거정. 63은 계장부, 장부에 얽매이고 소인을 잃으니 수유구, 따름의 구함을 얻는다 하나 바르게 머물러야 이롭다 하니라. 상활, 일반적으로 또 이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어른을 묻고 어린 사람을 잃으니 뒤쫓아 가서 구하면 얻게 된다. 발음에 머물면 유롭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는 김상석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상활, 계장부 지사하야, 장부와 사귄다는 것은 소인의 것을 버린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63은 이제 효 위치상 음요로서 제자리는 아니죠.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응도 없는 상태고 교만한 자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렇게 강이 있고, 자, 밑에는 이렇게 강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바로 위에는 또 이렇게 양강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또 설명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계속 설명을 보면은, 소자는 초구다. 자, 다시 보면은 소자는 초구를 이야기하고, 효의 위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3은 음효로서 제자리가 아니고 정응하는 효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64와는 이제 양으로서 친비관계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 번째 자리는 교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과 4인 강을 이렇게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설명하기를, 장치천 교수님은 소자는 초구를 이야기하고 장부는 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자는 젊고 활력이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3효는 동요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이 전도 유명한 남편을 쫓으니 이것이야말로 명철하고 지혜롭고 바른 도를 지켜서 험난함을 넘기기에 유리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장부에 얽매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장부가 누구인지, 소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때 소자가 누구인지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 아래를 버린다는 이 말, 지사하야, 아래를 버린다는 이 말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장부는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구사장부를 추정하면 뭔가 얻는 이득이 있다. 그러니 장부를 따르는 바른 자세를 견지하면 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사는 특이하게 전쟁에서 적이 장부를 붙잡아 묶더라도 소자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가면 구하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63에 대한 설명이고, 구사를 보겠습니다. 수유획, 정흉, 유부, 제도이명, 하구. 수유획, 따름에 얻는 게 있다면 정흉, 바르더라도 흉하다. 믿음이 있고 도에 입각해서 제도이명, 비로소 밝힌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수유획, 기의 흉야, 유부제도 명공야. 수유획은 그 뜻이 흉함이요, 유부제도는 밝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는 뒤쫓아가서 잡는다는 것은 마땅히 흉하다는 것이다. 길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밝게 살피는 공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효의 위치를 보면은 64는 제자리는 아니죠. 부당이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따라간다는 게 누구를 따라가는 건지, 획은 얻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효를 설명을 보면은 육사는 강으로서 부당이다. 정응하는 효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며 무엇을 얻는 것이며 왜 정흉인지 제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거죠. 이를 이제 조금 합리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교수님이 해석하시는 거 보면은 수유획은 자신이 따를 때 다른 사람 따를 때 오직 얻는 것만 생각하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죠. 바르지 않죠. 그래서 바른 도에 부합하면 정당하나 구사가 구호를 따를 때 오로지 수학만을 얻고 따라가는 경우에는 흉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효가 주는 교훈은 믿음이 정도에 있어야 바른 도에 있어야 현명하게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걸 물질적으로 추정하는 이런 의미를 약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을 추정해서 이득을 얻는데 그대로 이 짓을 견지하면 흉하다고 합니다. 즉 신실한 부모가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지 이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으로 아니라 이득으로 따르는 것은 정도도 아니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합니다. 정도전하고 이제 세안도의 추사가 지은 세안도에 글을 보면은 정도전이가 그 이제 유배를 당해가지고 이제 그 한 외진 곳에 겨울에 이제 있으니까 책을 읽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너는 벼슬을 올라가지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니인데 이야기하러 자문을 구하고 오는데 지금 유배 당해가지고 이게 신세가 처량하는데 애들은 굶고 사는지 밥을 제대로 먹고 사는지 이게 네가 신랑으로서 남편을 할 도리가 이렇게 하니까 정도전이가 마누라한테 당신 말 100%다 맞다. 근데 군자는 자기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늘에 그걸 기다리는데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의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만났던 사람이니 그렇게 사람들 헤어지는 게 구름과 같이 헤어졌으니 그 사람들 탓할 바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진정 나의 그 의로움 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사니까 새로서 뭉친 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황태현 교수님처럼 이득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교훈을 도출하는 게 여기가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산의 설명은 조금 뒤에 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이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회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도이명,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효를 받았을 때 다시 검토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를, 계장부, 실소자, 수유구, 득, 이거정, 상활, 계장부, 지사하야, 전쟁에서 적이 장부를 붙잡아 묶더라도 소자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가면 구하게 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상활 계장부라고 한 것은 적의 뜻이 장부보다 아래의 지위에 있는 소자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부를 붙잡고 소인을 놓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택내수 본계가 632 협의하면은 택화혁이 되죠. 이 택화혁은 또 다른 모계인 지계 모계인 천산둔과 내천대장으로 봤죠. 내천대장에서는 이렇게 상계가 진의 군주 장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모계인 천산둔에서는 학계인 이렇게 간의 소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택화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뒤집힌 밧줄의 상에 택화역 상계가 뒤집힌 밧줄의 상이 나오는데 이 밧줄의 상이 누굴 묶느냐면 결국에는 진의 장부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의 강을 묶어버리고 계장부입니다. 근데 간의 소자는 아래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묶이는 것은 명하죠. 즉 이런 상황을 장수는 포로가 되지만 부하는 포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구는 구함이 있다는데 이 택화역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 천산둔이라는 지계의 모계와 내천대장이라는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천산둔 이 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계는 건이고 학계는 간이죠. 그래서 간은 이제 그 앞서가는 사람이 건이고 뒤따른 간이 있는데 간이 소자 동자죠. 그래서 또 간은 한자로 구하다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간은 이렇게 구하다, 구한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간이 동자가 건을 따르니 유구, 구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니까 추일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육이 이렇게 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강건한 강이 양을 하나 이렇게 아동에게 소자에게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서 구하던 것을 강을 얻는다. 유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거정은 집안에 거창한 이런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계인 택하역은 계속하지만 천산두리는 지계의 모계와 내천대장이라는 또 다른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천대장은 이렇게 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산계가. 그리고 또 다른 그 모계인 천산두는 간의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뒤집힌 손이 이렇게 진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진의 다리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렇게 묶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간의 문을 나가지 않아도 가만히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양을 얻는 상은 요거죠. 요렇게 와가지고 내가 양을 하나 얻는 상이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바깥을 나가지 않더라도 2번 다리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튼튼한 강을 하나 얻었으니 집안의 거참이 결국 불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택하역 전체를 봐도 이 위에는 감의 집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감의 큰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의 정성으로 하고 있으니 감의 큰 집이 이로서 일처리하니까 집안에서 일처리하는 게 이롭다, 불리함이 없다 이런 물상을 도출하는 거죠. 지사에는 적의 뜻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버린다. 그 장부를 붙잡고 뭐 소인은 놓아둔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적이 장부를 붙잡아 묶더라도 소자를 놓치게 될 것이다. 따라가면 구하게 던 것을 얻을 것이다. 상활 개장부라고 한 것은 적의 뜻이 장부보다 아래에 지에 있는 소자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유핵 정흉 유부 제도 임명하고 상활 수유핵 기의 흉야 유부제도 명공야 아래로 떨어져서 앞서가는 사람을 잡으니 아래로 떨어져서 앞서가는 자를 뒤쫓아가서 가는 자에게 얻을 것은 있겠으나 사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는 일을 맡아 처리하더라도 흉함이 있을 것이다.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덮으려 체포된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 위에서 떳떳하게 밝히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상활 수유핵은 사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는 그 뜻이 흉한 것이요 유부제도라고 한 것은 자신의 공로를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떳떳하게 밝힘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유핵 추정하여 얻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택내수 본계죠. 본계가 구사가 효변하면은 수레둔이 되죠. 수레둔은 이제 풍지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풍지관에서 6이 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관계에서 6이 일로 내려오니까 강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떨어짐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가 이렇게 안으로서 되돌아와서 고은의 백성들을 얻는 거죠. 이 고은의 백성이 여기 있는 거죠. 고은의 백성이 얻는 상이 있으니 제자리에 위치하고 그래서 추정하여 얻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수유핵의 물상을 이렇게 도출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또 흉하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추정하는 자가 얻는 것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주동하는 자는 5위 군위의 입장에서는 상심이 되니까 감의 곱고 발음이 있어도 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유부제도의 의미는 이제 이게 일과
사가 양과 음으로 호응하고 진의 길이 나오니까 합계가 진의 길이 되니까 택내수 합계가 진의 길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명은 진의 길에서 감의 공로로 밝힌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보면은 여기 합계가 진의 길이죠. 그 다음에 상계가 감의 공로로 밝힌다고 얘기합니다. 즉 공로가 있음에도 억울하게 체포된 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니까 이런 물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구는 사위, 네 번째 자리가 음으로서 제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명공은 감으로서 노력한 공로를 리로서 밝힌다. 똑같습니다. 합계가 이렇게 감의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리의 상이 이렇게 큰 대리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으로서 노력한 공로를 리로서 밝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의 공야는 택내 숙계의 상계가 이렇게 태면은 태의 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태의 상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나오고 그다음 둔께의 상계가 감이 되니까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흉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까 여기 있죠. 자,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로 떨어져서 앞서가는 자를 뒤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얻는 것이 있겠으나 사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는 일을 맡아 처리하더라도 흉함이 있을 것이다.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를 덮으려고 체포된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니는 큰 길 위에서 떳떳하게 밝히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상활 수유획은 사업을 주관하는 주인에게는 그 뜻이 흉한 것이요 유부제도라고 한 것은 자신의 공로를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떳떳하게 밝힘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그 63과 64에 대해서 봤는데 63과 64에 대한 그 설명 중에서 63은 장부와 소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래를 버린다가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94에서는 무엇을 따라가는지, 무엇을 얻는 건지, 이것과 흉의 관계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에 조금 까다로운 견해도 있으니까 같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